부로고 AI를 처음 배우는 분들을 위한 30일 학습표. 부제. AI와 친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 기린쌤의 시니어 AI 공부법.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AI를 배워야 한다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컴퓨터를 켜는 것부터 부담스럽고 영어로 된 AI 용어를 보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생성형 AI, 프롬프트, 멀티모달. 듣기만 해도 나는 그냥 살던 대로 살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AI 공부를 시험 공부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AI는 시험 문제를 외우는 공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전거 타기와 비슷합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책으로 100번 읽는다고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직접 올라타 보고 조금 흔들려 보고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다 보면 어느 순간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AI도 똑같습니다. 조금씩 물어보고 조금씩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AI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하루 10분, 30일 AI 학습법입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1주차 AI와 인사하기. 처음부터 AI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지 마세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당신의 인생 철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조금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1일차. 챗GPT를 열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AI 초보자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첫 인사입니다. AI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자기소개를 할 것입니다. 2일차. 이번에는 아주 쉬운 생활 질문을 하나 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AI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동네 친구에게 물어보듯 물어보면 됩니다. 3일차. 오늘은 마법의 말을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세요. AI가 어렵게 설명했다면 겁먹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AI는 선생님이면서 동시에 다시 설명해 주는 선생님입니다. 4일차. 이번에는 예를 들어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 AI가 프롬프트는 사용자의 지시입니다. 라고 설명했다면 그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면 다시 물어보는 사람이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5일차. 오늘은 표로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긴 설명도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한눈에 보기 쉬워집니다. 마치 복잡하게 엉켜있던 실타래를 AI가 가지런히 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6일차. 오늘은 같은 질문을 다르게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서울 여행지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고 이번에는 어르신이 편하게 갈 수 있는 서울 여행지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또 지하철로 갈 수 있고 많이 걷지 않아도 되는 서울 여행지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바꿔보세요. 어떻습니까?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답변도 달라지죠. AI에게 질문하는 것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맛있는 것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은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식당 주인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겠죠. AI도 그렇습니다. 7일차.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마음에 들었던 질문 하나를 다시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나 AI한테 질문할 줄 아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2주차 AI를 생활 속으로 데려오기. 1주차가 AI와 인사하는 시간이었다면 2주차부터는 AI를 집 안으로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AI를 컴퓨터 속 어려운 기술로 생각하지 말고 생활 도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8일차 문자 도우미.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AI에게 부탁해 보세요. 친구에게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는 문자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AI가 문장을 만들어줍니다. 9일차 장보기 도우미. 마트에 가기 전에 이번 주에 먹을 반찬을 정하고 장보기 목록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냉장고를 열어보고 감자, 양파, 두부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도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도 좋습니다. AI가 냉장고 앞에서 장보기 비서가 되는 것입니다. 11차 요리 도우미. 냉장고 속 재료를 알려주고 이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저녁 메뉴 3가지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AI가 요리 선생님이 됩니다. 물론 AI가 만든 요리법은 재료와 조리 방법을 확인하면서 사용하세요. 11일차 여행 비서. 여행을 계획할 때도 AI에게 부탁해 보세요. 서울에서 하루 동안 다녀올 수 있는 여행 코스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많이 걷지 않고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는 코스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검색창에 단어를 하나씩 넣는 대신 AI에게 여행 비서를 맡기는 것입니다. 12일차 어려운 안내문 번역하기. 공공기관 안내문이나 스마트폰 안내문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진을 보여주고 이 안내문을 시니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어려운 행정문서를 옆집 친절한 이웃이 설명해 주는 것처럼 바꿔줄 수 있습니다. 13일차 사진 보여주기. 오늘은 AI에게 사진을 한 장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사진에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질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멀티모달 AI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14일차 일주일 결산. 이번 주를 돌아보세요. 나는 AI를 어디에 사용했지? 문자였습니까? 요리였습니까? 여행이었습니까? 사진이었습니까? 이렇게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아마 AI가 조금 친숙해졌을 것입니다. 3주차 AI로 나를 만나기. 이제부터 조금 더 재미있어집니다. AI를 남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지 말고 나를 기록하는 도구로 사용해보는 것입니다. 15일차 나의 취미 소개하기. AI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등산을 좋아합니다. 초보자가 즐길 수 있는 등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혹은 나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AI가 여러분의 취미를 중심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줍니다. 16일차 취미 아이디어 얻기. 예를 들어 사진을 좋아한다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시니어가 해볼 만한 재미있는 활동 10가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AI가 여러분의 취미를 새로운 즐거움으로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17일차 어린 시절 기억 꺼내기. 오늘부터는 조금 특별합니다. 어린 시절 기억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초등학교 운동회,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친구들과 냇가에서 놀던 기억, 그리고 AI에게 어린 시절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글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AI가 기억을 꺼내는 추억의 서랍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18일차 가족사진 한 장 고르기. 가족사진 한 장을 골라보세요. 사진을 바라보면서 그때가 언제였는지 생각해보세요. 누구와 함께 있었지? 어디였지? 무슨 일이 있었지? 19일차 AI에게 질문 만들기. AI에게 이렇게 부탁해보세요. 이 사진을 보면서 옛날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질문 10개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AI가 질문을 만들어줍니다. 사진 한 장이 어느 순간 한 편의 이야기가 됩니다. 21차 나의 경험을 글로 쓰기. 기억나는 경험 하나를 이야기해 보세요. 잘 쓰려고 애쓰지 마세요. 말하듯 써도 됩니다. 내가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AI에게 이 내용을 읽기 편한 이야기로 정리해 주세요. 라고 부탁해 보세요. 21일차 제목 붙이기. AI에게 이 글에 어울리는 제목을 10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여러 제목 가운데 마음에 드는 하나를 골라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평범했던 하루가 한 편의 이야기로 변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주차 나만의 AI 활용법 만들기.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은 이미 AI 초보자에서 AI를 활용하는 사람으로 한 걸음 들어선 것입니다. 22일차 글감 찾기. 블로그나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면 시니어가 이야기하기 좋은 글감 10개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23일차 목차 만들기. 마음에 드는 주제가 생겼다면 이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초보자가 이해하기 쉬운 목차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24일차 사진 설명 만들기. 사진 한 장을 보여주고 이 사진에 어울리는 설명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25일차 영상 대본 만들기.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면 이 내용을 3분짜리 시니어 유튜브 영상 대본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부탁해보세요. AI가 초안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목소리를 더하면 나만의 영상이 됩니다. 26일차 AI의 답을 의심해보기. 오늘은 중요한 연습입니다. AI에게 이 답변에서 틀릴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AI는 똑똑하지만 항상 정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AI가 자신있게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27일차 개인정보 점검하기. AI를 사용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처럼 중요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세요.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무엇을 물어볼 줄 아는 사람인 동시에 무엇을 입력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28일차 가짜 정보 구별하기. 사진이나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짜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특히 돈이나 건강, 법률처럼 중요한 문제라면 AI의 답변만 믿지 말고 공식 자료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9일차 나만의 AI 활용법 3가지 정하기.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AI를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할 것인가? 예를 들어 여행, 글쓰기, 사진. 이렇게 3가지를 정해보세요. 30일차 나만의 AI 선언문 만들기.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AI를 이용해 여행과 사진,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기록한다. 또는 나는 AI를 생활도우미로 활용해 더 편리하고 즐겁게 살아간다. 이렇게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30일 뒤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여러분이 30일 동안 매일 10분씩 AI를 사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갑자기 AI 전문가가 되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AI가 도대체 뭘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지나면 이것도 AI한테 물어봐도 되나? 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이것도 AI에게 한번 물어볼까?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AI를 찾게 됩니다. 오늘 여행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AI에게 물어볼까? 이 글을 어떻게 써야 하지? 이 사진을 어떻게 정리하지? 이 안내문이 무슨 뜻이지? 그때가 바로 중요합니다. AI가 여러분의 생활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마무리. 여러분, AI 공부는 마라톤이 아닙니다. 하루에 10분씩 걷는 산책과 같습니다. 첫날에는 10분이지만 30일이 지나면 제법 먼 길을 걸어온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물어보고, 한번 사용하고, 한번 다시 질문해 보세요.
AI에게 질문하는 것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AI가 이상한 답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물어보면 됩니다. 쉽게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주세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 세 마디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AI는 여러분을 시험하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 불러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도우미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 딱 30일만 시작해 보세요. 30일 후에는 분명히 AI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AI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직 나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뿐이구나. 그렇게 느끼는 순간 여러분의 AI 공부는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도 AI와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디지털 일환의 기린쌤과 한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